국세청 100만원 송금 모니터링 논란 진실규명 전문가가 밝히는 완전 팩트체크 알아볼까요? 최근 온라인과 SNS를 뜨겁게 달구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100만원 송금 모니터링과 2025년 AI 세무조사 강화 논란입니다. 가족 간 소액 송금 감시 50만원만 보내도 증여세 부과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며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논란의 진실을 전문가와 함께 파헤치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팩트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해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가짜뉴스 역시 빠르게 퍼져나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최근 국세청 100만원 송금 모니터링 논란 또한 이러한 정보 확산의 한 단면입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공유하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모니터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먼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즉 CT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거래에 한정되며 계좌이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이 있습니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심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FIU 시스템은 3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는 금융회사가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FIU가 이 정보들을 분석하고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FIU가 분석한 정보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즉,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며 매우 엄격한 필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2025년 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실제 변화일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AI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 대상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인 자산 이전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AI는 계좌 이체, 카드 사용, 현금 흐름 등을 분석하지만 이는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거래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국세청의 공식 정책 방향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탈세 행위를 근절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AI로 감시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는 극히 제한적이며 조세 포탈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송금은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요? 가족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은 명백히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현재 세법상 10년간 자녀에게 5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송금되거나 이체 메모의 용도과 가치 증여 의도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 간의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고액의 송금이 반복되는 경우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가족 간 송금 보고 체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AI 시스템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 증여를 잡아내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가족 간의 생활비, 송금이나 경조사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증여 의도와 사회 통념상 적정성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100만원 송금 모니터링 주장의 진실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공식 정부 발표나 국세청의 정책과 전혀 다른 과장된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2025년에 가동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주로 카더라식의 온라인 루머나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심지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과 같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보 왜곡 사례이며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 들은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금융거래 모니터링 체계는 강력합니다.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PCN을) 통해 의심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금융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일본 또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FIU와 유사한 조직을 통해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들 국가 모두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강력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지만 주로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 개인의 소액 거래를 무작위로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제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해외 선진국에 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탈세 방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시민들은 개인의 금융 정보가 무분별하게 감시당하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방지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지만 탈세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AI 시스템 또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통계를 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주로 고액 자산가, 기업,
그리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개인 대상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소액 거래가 아니라 고액의 변칙 증여나 부동산 거래, 해외 자금 도피 등 명확한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FIU 정보 활용의 실제 성과는 주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 수사에 크게 기여하며 일반 개인의 계좌를 무작위로 들여다보는 데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실제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요? 첫째, 실제로 주의해야 할 금융거래는 고액의 현금 거래, 쪼개기 입금,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불분명한 고액 자금 이동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의 생활비 송금, 경조사비, 자녀 용돈 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올바른 금융거래 관리 방법은 송금 시 이체 메모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생활비, 아들 결혼 축의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한도 10년간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을 넘어서는 증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까요? 전문가들은 AI, 세무조사가 고도화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제적 동향 또한 금융 투명성 강화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하되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사회는 무분별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며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AI,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걱정할 일이 아니며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투명한 금융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자, 이제 종합 팩트체크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정확한 사실들 국세청은 2025년부터 AI 세무조사를 확대하지만 이는 주로 기업 탈세 및 고액 자산가의 변칙 증여를 타겟으로 합니다. 가족 간 소액 송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현행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와 의심 거래 보고제도 또한 모든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확한 정보들 100만 원 송금 모니터링이나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 부과는 근거 없는 소문이며 국세청은 개인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를 감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AI 세무조사가 모든 개인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최종 권고사항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생활비 송금이나 경조사비 등 정상적인 가족 간 거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고액의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이체 메모 상세 기재 등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국세청 송금 모니터링 논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